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9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로비 하우스와 함께 같이 시카고 있는 루커리 라이트 코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비 하우스는 다른 오크 파크의 라이트 주택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캔틸레버의 긴 처마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주택으로 이후 낙수장의 긴 캔틸레버 평지분과 어느 정도 디자인적이 유사성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것이 로비 주택의 캔틸레버 지붕입니다. 보통 지붕을 길게 빼면 처마 끝에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도 캔틸레버로 이 지붕 처마를 길게 빼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진은 바로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안동 병산 서원의 만대루입니다. 멋진 건물이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지붕을 길게 빼다가 구미 도리사의 극락전처럼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모서리에 활주를 세우는 경우도 한국 전통 가옥에는 종종 있습니다. 로비 하우스와 함께 소개드릴 루커리 라이트 코트입니다. 여기는 왜 라이트가 속한 시카고 스쿨이 유럽의 아르누보 스타일과 맥이 닿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우선 로비 하우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숙소는 네이비 피어 근처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차로 한 25분 남짓 걸립니다. 로비 하우스 주변입니다. 로비 하우스도 가이드 투어라서 여기가 바로 대기실 입구입니다. 로비 하우스 바로 길 건너편에 시카고 부스 스쿨 오브 비즈니스 대학이 있는데 여기 대학생들이 로비 하우스 가이드로 많이 일을 하는가 봅니다. 앞에가 갔을 때도 여기 힙한 스타일의 여대생이 가이드를 해주었거든요. 여기가 시카고 부스 스쿨 오브 비즈니스 대학인데 왠지 로비 하우스를 컨셉으로 디자인한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잘 오마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비 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외부부터 살펴봐야죠. 여기는 남서측 입면입니다. 아마 로비 하우스를 소개할 때 나오는 사진각이 대부분 이걸 겁니다. 이 각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서측에서 담벼락 가까이 가보면 정말 지붕 처마 캔틸레버가 길게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완전 평면 지붕은 아니고 사실 오크파크의 프랭크 토마스 하우스처럼 위는 낮은 경사의 삼각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북서측 입면입니다. 정말 지붕이 길게 빠져나와 있지요. 처마 끝쪽에 지지하는 기둥도 없이요. 이걸 처음 디자인할 때 이 캔틸레버 지붕 때문에 라이트 자신이 모더니즘 건축가로 불리게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북동측 입면입니다. 라이트는 자신이 모더니즘 건축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트는 자신의 디자인이 어디에 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 아이덴티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동측 입면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가이드 투어를 위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가 바로 주침실들이 있는 3층입니다. 3층 지붕을 아래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왠지 한옥 처마 지붕 아래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 약간 드네요. 남측에는 이렇게 정문 말고도 또 다른 출입구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의 설계실 입구랑 좀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는 일하는 설계실이 아닌 당구실과 오락실 입구입니다. 아마 여기서 밤새 룸파티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당구실과 오락실 앞쪽에는 나트막한 담이 있고 그 위에 화분이 있네요.
오크파크 아서 휴틀리 하우스에도 비슷한 형태의 화분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이런 스타일의 화분을 좋아했나 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먼저 가이드 투어 대기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로비 하우스 가이드 투어 대기 장소는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기념품 샵 앞입니다. 여기도 과거에는 주차장으로 쓰였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 부엌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가이드 투어가 끝나면 이리로 나오더라고요. 이 길 처마에는 저렇게 길게 지붕을 뚫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처마 때문에 이 공간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겠죠? 가이드 투어 시작하기 전에 로비 하우스에 대한 영상 소개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입니다. 여기는 원래 오락실인 장소입니다.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볼까요? 이것은 바로 가이드 투어 대기실 입구 현관문입니다. 정말 라이트다운 패턴 장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로비 하우스 벽돌 벽면입니다. 가이드가 이 벽돌에 대해서 엄청 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평범하게 보여도 같은 색깔의 벽돌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붉은 색깔의 벽돌을 섞어 써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로비 하우스를 복원할 때도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벽돌 색깔들이 미세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벽돌 줄눈을 보면 수평 줄눈은 제대로 보이지만 수직 줄눈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수법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벽돌 줄눈을 쓴 것 역시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김수근 씨와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을 열었던 김중업 씨가 1980년대 성북구 장이동에 리모델링한 주택에서 그 수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980년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선을 끄는 것은 벽돌을 쌓은 수법인데 여기도 로비 하우스처럼 수평 줄눈만을 사용하고 수직 줄눈을 사용하지 않았죠? 또 로비 하우스의 벽돌처럼 수평이 길고 수직이 낮은 벽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 하우스는 홈앤 스튜디오에 비해서 내부 가구가 없는 것이 큰 흠입니다. 로비 하우스 가이드 투어는 먼저 라이트와 로비 하우스에 대한 동영상 소개를 1층 오락실에서 실시합니다. 여기가 1층 오락실인데 내부에 가구가 남은 게 없고 동영상 상영 때문에 창문을 가려 놓아서 이곳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당구실과 오락실로 들어가는 1층 출입구가 나옵니다. 당구장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는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벽난로는 2층 거실 난로와 같은 수직 라인에 있습니다. 오락실 천장입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빔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로비 하우스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인 가이드 투어를 가볼까요? 1층 오락실을 나와서 건물을 빙 돌아서 이쪽에 있는 1층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로비 하우스 1층 정문 출입구입니다. 이 정문 꽤나 꽁꽁 숨어져 있죠? 1층 정문을 들어가면 엔트리 홀이 나옵니다. 저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분이 앞에 이 투어를 담당했던 가이드입니다. 제가 그랬죠? 힙한 친구라고. 저 계단을 올라가면 2층 다이닝룸, 즉 식당이 나옵니다. 원래 로비 하우스에 있었던 가구들을 대부분 치웠기 때문에 저 과거 사진 한 장 남겨놓았네요. 계단 반대쪽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 바닥 카페트는 원래 있었던 카페트 패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문이 바로 정문입니다. 아까 전 주차장 쪽 문과 디자인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창문이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니겠지요?
만일 색깔 조각 유리를 저렇게 이어 붙였다면 유리 가격이 엄청 비쌌을 텐데요. 엔트리홀의 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왼쪽의 저 창은 왠지 동양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난로 이외의 난방으로 라디에이터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로비 하우스는 1층과 그 위층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점이 홈앤 스튜디오하고 다르죠.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리홀을 올라가면 2층 거실과 다이닝룸이 나옵니다. 여기가 로비 하우스 가운데에 있는 주계단입니다. 저 나무살창 패턴이 또 이자카야 느낌을 풍기네요. 여기가 바로 로비 하우스의 그 유명한 2층 거실입니다. 예전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양쪽이 대칭인 줄 알았는데 좌측과 우측의 인면이 다릅니다. 2층 거실의 서측입니다. 느낌이 약간 뱃머리 같은 디자인이네요. 여기 유리창 디자인 패턴도 1층 정문 창 디자인과 같은 계열 같습니다. 2층 거실 북측입니다. 여기는 유리창 하부에 모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에는 벽난로도 있고 라디에이터도 있고 시카고 날씨가 정말 추운가 봅니다. 2층 거실의 남측입니다. 이쪽은 2층 발코니가 있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창 디자인도 북측 창과 같습니다. 2층 거실의 동측입니다. 여기에는 벽난로가 떡하니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달랑 하나, 남아있는 소파가 로비 하우스 초기에 2층 거실에 배치되었던 소파 같습니다. 다른 소파들도 있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요. 여기 벽난로는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에서 반원형 화구를 가지고 있었던 벽난로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수직 수평으로 디자인되어 있네요. 그리고 벽난로 바닥이 2층 바닥 높이보다 낮은 것도 홈앤 스튜디오랑 좀 달라 보입니다. 2층 거실과 다이닝 룸의 천장 조명 디자인입니다. 처음을 보았을 때는 한옥 창호문과 같은 패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역시도 라이트만의 순수 디자인 같습니다. 틈살로 쏟아지는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가 멋집니다. 이제 다이닝 룸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한쪽은 거실, 한쪽은 다이닝 룸이라 굉장히 현대적인 배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이닝 룸 동측입니다. 여기도 2층 거실 서측처럼 뱃머리 같이 보이지요? 다이닝 룸에 원래 있었던 식탁은 이제 없어지고 의자만 저렇게 남아있네요. 다이닝 룸 한쪽은 이렇게 음식과 그릇을 놓을 수 있는 긴 탁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 디자인이 역시 일본 냄새가 진하네요. 다이닝 룸 서측에도 긴 탁자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주계단을 시각적으로 가려주고 있네요. 중간에 벽난로만 없으면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딱 모더니즘 건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다이닝 룸 남측은 2층 거실 남측과 연결되어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창문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도 여러 개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는 하인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투어를 들어갈 수 없고 대신 게스트룸을 빼꼼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층 게스트룸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시의 가구는 하나도 없고 저런 사무실 접이 의자만 덩그렇게 남아있으니 감성이 살아나지 않네요. 참, 그런데 여기는 천장 조명이 없고 다 벽부형 조명밖에 없네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2층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층 게스트룸에서 바라본 2층 부엌 쪽 문입니다. 이제 2층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공간이 바로 2층 부엌입니다.
사실 가이드 투어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도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처럼 부엌이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층마다 다 털고 가겠습니다. 2층 부엌의 조리대와 개수대입니다. 여기도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조리대에 홈이 파져 있어서 물이 위에 괴었을 때 자연스럽게 개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은 낙수장의 부엌에도 있습니다. 2층 부엌 한쪽에는 조리대 겸용 대형 식탁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비하우스 처음부터 이런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왼쪽 사진은 원래 부엌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부엌에서 외부로 나가는 계단입니다. 이제 로비하우스의 맨 마지막 층인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서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방이 아이들 침실과 화장실입니다. 이 계단이 3층과 2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 참에는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도 있네요. 여기가 3층 아이들 침실입니다. 하다못해 침대라도 하나 놔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이들 침실에서 나오면 3층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게스트 침실이 보입니다. 왼쪽 사진은 3층의 복도이고 저 끝에 있는 것이 3층 공통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게스트 침실입니다. 자, 이제 3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부부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부 침실에는 벽난로와 라디에이터가 다 있네요. 창문 디자인은 2층과 1층 문, 그리고 주차장 입구문의 패턴과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썼습니다. 다양한 창문 디자인을 썼던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나 유니티 템플하고는 좀 다르네요. 부부 침실 서측에는 작은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벽의 반대쪽입니다. 저 칸막이 뒤쪽은 드레스룸이고 이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저 한쪽 창은 풍경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 창만 패턴 디자인이 없네요. 부부 침실 천장입니다. 로비하우스가 밑에서 보기에는 얼핏 평지붕 같지만 보시다시피 사실 낮은 박공지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붕을 만든 것 같고 마감은 유니티 템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도 박공지붕 때문에 욕실 천장이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꽤 근사한 욕실이죠? 이 부부 욕실에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샤워 시설인데요. 보니까 사방에서 샤워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네요. 1900년대 초에도 이런 샤워 부스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럼 로비하우스를 다 털었으니 루커리 라이트 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커리 라이트 코트는 시카고 스쿨의 아르누보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시카고 답사를 갔을 때 머물렀던 숙소와 루커리 라이트 코트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로 가까웠습니다. 즉 루커리 라이트 코트는 시카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카고 답사 때 아페이가 머물렀던 페닌슐라 시카고입니다. 아페이 말로는 최고의 호텔 객실 서비스를 여기서 받았다는데요. 기회가 되면 각종 호텔에 대한 소개도 언젠가 콘텐츠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가 루커리 라이트 코트가 있는 루커리 빌딩입니다. 주입구는 대로변 쪽입니다. 루커리 빌딩 근처에 바로 한때 세계 최고층을 자랑했던 시어스 타워가 있습니다. 지금은 윌리스 타워라고 이름을 바꾸었네요. 좀 더 가까이 루커리 빌딩을 볼까요?
정말 고풍스러운 건물이지요? 루커리 빌딩 자체는 라이트가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버네맨드 루트라는 설계 회사에서 1888년 설계를 해서 세웠고, 루커리 라이트 코트는 라이트가 1905년에 로비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루커리 빌딩은 무어, 비잔틴, 베네치아 및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절충주의 스타일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루커리 빌딩의 입구입니다. 이 입구 아치 안쪽 파사드부터 라이트가 다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입구 디자인은 아르누보보다는 아르데코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원래 아르데코 스타일의 마철루가 이런 금속 색깔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완전히 배신을 때립니다. 라이트는 이 내부에 페르시아 스타일 장식과 함께 흰색 대리석을 사용해서 정말 화려한 아르누보 스타일을 창출합니다. 솔직히 페르시아 스타일의 장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에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스타일의 장식이 이런 것이라면 오크파크의 홈앤 스튜디오 놀이실 벽난로 위에 있는 아우라 마즈다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의 놀이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우라 마즈다는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의 신이거든요. 그럼 라이트가 페르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는 정문과 마찬가지로 아르데코 스타일이 엿보입니다. 아르데코는 아르누보하고는 다르게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전파와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대칭과 패턴화된 곡선과 직선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광을 낸 금속을 소재로 많이 했던 디자인 사조입니다. 루커리 빌딩의 다른 쪽 출구입니다. 사실 정문은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이 옆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이드 투어도 예약하고 가지 않아서 못 들어갈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라이트 코트로 들어가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따라 쭉 나오면 저 말도 안 되는 철제 계단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원래의 철골 구조에 저렇게 대리석을 덧붙여 리모델링을 했네요. 이것이 루커리 라이트 코트의 전경입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지 않나요? 루커리 라이트 코트의 중앙 계단입니다. 여기 2층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저렇게 표말을 세워 놓았네요. 중앙 계단을 옆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도 철골 계단 위에 대리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했네요. 계단의 반대쪽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야지 아까 전 라이트 코트의 2층 도름 계단을 올라가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경비원이 철저히 막더라고요. 저 철제 도름 계단이요. 루커리 라이트 코트도 답사 예약을 받던데 가이드 투어를 가면 저기도 올라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트 코트의 천창입니다. 살짝 실루엣으로 바깥쪽이 보이지요? 자세히 보니 한옥 불박기 창의 패턴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천창을 불투명 유리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꽤 건물이 높아서 이 아래까지 햇빛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철골 구조를 라이트가 디자인했다면 구조적인 측면에도 라이트가 일가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역시 라이트 코트의 백미는 이 철제 도름 계단이네요. 기둥 없이 위에서 매달아서 아래를 비워놓다니 이 계단 하나만으로 라이트 코트는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 하나가 공간을 확 뒤집어 버리는 사례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프랭크 게리의 온타리오 미술관이 있습니다. 게리의 고향이 바로 여기 캐나다 온타리오라네요. 그리고 이 계단도 게리가 온타리오 미술관을 리모델링할 때 설치한 것이고요. 두 프랭크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가 봅니다. 다시 라이트 코트로 돌아가 볼까요? 철제 도름 계단의 디딤판은 콘크리트로 보이네요. 그리고 중앙 계단 옆에 저 화분은 로비하우스 당구장실과 놀이실 입구담 위의 화분과 비슷한 거 아시죠?
루커리 빌딩을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의 브래드버리 빌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